1번에 2번, 2번에 3번, 3번에 5번, 4번에 3번, 5번에 2번, 다음 페이지, 6번에 2번, 7번에 3번, 8번에 4번, 9번에 3번, 10번에 2번, 11번에 5번, 12번에 4번, 13번에 5번, 14번에 5번, 15번에 1번, 16번에 5번, 17번에 A가 문화 사대주의, B가 자문화 중심주의, C가 문화 상대주의. 자, 17번에 2번 역기능. 문화 사대주의는 정체성이 상실이 되겠죠. 자문화 중심주의는 국수주의에 빠질 여지가 있고, 문화 상대주의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에 빠질 개연성이 있겠네. 자, 18번에 1번은 문화 상대주의. 비판하시오.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됐니? 자, 역시 30초 드리겠습니다. 틀린 문제 또는 맞았는데 선생님 요거는 설명 좀 해주세요. 싶은 거. 자, 뭐를 봐야 되냐, 얘들아? 질문 가렴. 43페이지 1, 2, 3, 4, 5 질문. 1, 2, 3, 4, 5 질문. (1, 2, 3, 4, 5) 없습니까? 44페이지 7번 보겠습니다. 7번. 자, 7번을 봤더니 뭐냐, 이거는. 자, 갑은 자신에게 익숙한 현상은 정상으로, 익숙하지 않은 현상은 비정상으로 간주하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을은 모든 현상은 그것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현상의 주체에 의해 의미가 규정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 갑과 을은 사고 방식은 이들 문화 이해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자, 가는 무엇이고 나는 무엇일까요? 갑은 자신에게 익숙한 현상 그랬어. 자신에게 익숙한. 뭐냐, 이거? 자문화 중심주의지. 나는 뭐야? 나는, 을은 그것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체에 의해 규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문화 상대주의 정도 돼. 맞니? 자, 그럼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가는 자기 문화의 통합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있다. 오히려 정체성이 더 강화가 되지. 자문화 중심주의면. 2번, 가는 자문화의 정체성을 훼손한다. 더 강화시킨 여지가 있다라고 했어. 3번, 나는 문화를 우열평가가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맞네, 3번이 정답이네. 됐어? 좋아. 8, 9, 10, 11. 8, 9, 10, 11. 11번 보겠습니다. 자, ABC는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중 하나이다. 자, 문화 간의 우열이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A와 B를 구분할 수 없다. 자, 그럼 A는 뭐가 돼야 돼? 우열이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A와 B를 구분할 수가 없다. 두 번째 단락. 자문화의 정체성 상실을 초래하는 질문에 B와 C를 구분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나와 있네. ABC가 뭔지 나 좀 알려줘봐. ABC가 뭔지. 다시. 문화 간의 우열이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A와 B를 구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라는 건가 봐. 자문화의 정체성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B와 C를 구분할 수가 없다. 자, 이렇게 나와 있네. ABC가 각각 뭔지 나 좀 알려줘봐, 얘들아. ABC가. 내가 볼 때는, 자, 문화 간의 우열이 있다고 보는가? 라는 질문, A와 B를 구분할 수가 없다. 그럼 C는 뭐가 나와? 그냥 바로 문화
상대주의가 나오는 것 같아. C가 문화 상대주의가 나오는 것 같아. 나머지 A, B. 자, C는 문화 상대주의를 걸러냈고 A, B 봤을 때 자, 일단 정답이 5번이었잖아, 얘들아. 드르가 나오는 거지. 기억 봐봐. A는 문화적 고립을 자초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A가 뭐가 되는 거냐? 사대주의가 되는 거거든. A가 문화 사대주의야. 그럼 B가 뭐가 되는 거라고?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는 거야. A는 사대주의, B는 자문화 중심주의, C는 문화 상대주의. 자, 이렇게 걸러내면은 아마 답은 쉽게 드르가 나올 것 같아. 됐어? 확인됐고요. 자, 12, 3, 4, 5, 6 질문. 12, 3, 4, 5, 6 질문. 됐냐, 얘들아? 확인됐습니까? 서술형은 넘어가도 되지? 넘어갈게. 자, 하나 더 가볼까, 얘들아? 51페이지 보자꾸나. 5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51페이지는 다문화 사회와 문화의 다양성. 자, 볼까요? 다문화 사회 의미. 일단 교과서적인 의미를 한번 보자. 다양한 인종, 종교, 언어 등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를 이제 우리는 다문화 사회라고 한대. 다문화 사회. 그냥 쉽게 예를 들어볼게. 야,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자부심이 단일 민족이라는 어떤 정체성이 있잖아. 그치?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인종의 전시장, 인종의 백화점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인종이란 건 생물학적인 거잖아. 우리는 지금 다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 생물학적으로? 몽골로이드, 황인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근데 미국을 가봤더니 백인들이 있어. 코카소이드. 그리고 황인들, 몽골로이드가 있고 니그로이드, 흑인들도 있어, 얘들아. 이거는 생물학적인데 같은 백인 중에서도 미국에는 독일계, 아일랜드계, 프랑스계, 같은 황인종인데도 한국계, 일본계, 중국계, 베트남계, 같은 흑인계인데도 나이지리아계 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계, 얘네들은 마구마구 뒤섞여 있단 말이야.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다문화 사회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서부터 쇄국 정책이 있다 보니까 외래 문물 수용을 상당히 배타적으로 여겼거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비중이 적어. 근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외국인들이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거든. 자, 여러분들이 어느 식당을 갔습니다. 갔더니 약간 말투가 어눌하신 조선족 동포분들이 이렇게 서빙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길거리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잖아. 한 사회에 외국인의 비중이 5%를 넘어가면은 다문화 사회라고 그래. 그러면 그냥 이것만 한번 볼게. 그냥 이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봐봐. 우리나라 외국인 주민 비율이 지금 2025년인데 2022년 기준으로 4%야. 4%.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명이지, 얘들아. 그러면 200만 명을 넘어섰네. 내가 알기로는 2025년 기준은 안 나왔고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국인 비중이 5.2%야. 5.2%.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전형적인 무슨 사회에 돌입을 했다, 얘들아? 다문화 사회에 돌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적으로 외국인 수가 집계가 된 거고, 만약에 뭐라고 해야 되냐, 불법 체류자까지 하면은 그 이상일 것 같아. 그 이상일 것 같거든. 자, 그래서 다문화 사회를 자, 재차 보겠습니다. 등장 배경 봤더니 교통통신의 발달과 세계화 약산으로 다른 문화권,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 내 수능이 되면 이제 고3이라는 타이틀이 있을 테고, 자, 수능을 치르고, 자, 대학 진학을 할 것 같아. 혹시, 서준아, 너가 뭐 따로 동경하는 나라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이에서 헬조선, 탈조선 이렇게들 하는데, 뭐 따로? 한국 사회가 그냥 좋아? 마냥 좋아? 자문화 중심주의지. 찌오. 너가 뭐 따로 이렇게 동경하는 나라가 있어? 선생님, 저는 일단 국내 대학까지는 나오고, 뭐 대학원은 외국에서 학위를 좀 받을까 생각합니다. 선생님, 저는 국내 대학까지는 나오고 외국에 가서 취업을 할까 생각합니다. 뭐 이런 생각 한 번쯤 안 해봤냐? 가끔씩. 그래, 가끔씩. 너가 지금 동경하는 나라는 어디야? 미국? 왜?
그래. 서준이는 그런 생각 전혀 한 번도 안 해봤어? 안 해봤어? 그냥 만약 한국이 좋아? 그냥 김치 스멜이 좋아? 작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 뭐 당연 급한 건 아니니까. 자, 아무튼 교통통신의 발달과 세계화의 확산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게 굉장히 프리해졌다 이거야. 실제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밤도깨비 여행이라는 게 있어. 밤도깨비 여행. 그러니까 금요일에 퇴근하면은 야간 비행기를 타고 가까운 일본에 가서 스시 먹고 우동 먹고 가까운 중국에 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 딤섬이라든지 우육탕면 먹고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해졌거든. 심지어 휴가 시즌은 길잖아 얘들아. 그러면 뭐 저기 하와이를 간다든지 호주를 간다든지 유럽을 간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보편화되었어.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 결혼 및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사회로 변화했다. 이제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이 아니야 얘들아. 5% 넘어서면은 유엔에서 지정한 다문화 사회로 우리나라도 비로소 된 거야 얘들아. 혹시 여러분들 반에 지금 한반 구성원이 한 25명 정도 되나? 다문화 친구 있냐? 다문화 친구 있어? 있어? 없어? 요즘 초등학교에는 다문화 친구가 굉장히 많거든. 한 명은 좀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청주에 이거 뉴스에 봤던 것 같은데 봤던 것 같은데 교실 절반이 다문화 초등생. 실제로 그래 얘들아. 이게 현실이야 이게 현실이야. 내가 알기로는 거의 70%까지 있는 학교까지 내가 봤던 것 같은데 아무튼 자 우리나라 경우에는 국제결혼이 이제 보편화되었습니다. 보편화되었고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자 지금 지우라는 친구는 미국을 동경을 하잖아. 서준이도 뭐 나름대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외국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의 기준보다는 선진국으로 가고자 하겠냐, 우리나라보다 경제발전 수준 정도가 떨어지는 개도국을 가고자 하겠냐. 선진국을 가고자 할 것 같아. 벌써 미국부터.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서준이는 유럽으로 가고자 한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야.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봐봐. 야,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오냐,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에서 오냐? 대부분 동남아라든지 중국 동포분들이 많지. 그냥 항상 그거야, 얘들아. 자기보다 상위 티어로 가고자 하는 게 일반적인 국제 이동의 패턴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경제활동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내가 작년 말에 이제 동남아시아 모 국가를 갔거든. 거기 대학교 졸업을 하고 초임금이 얼마냐면은 60만 원이래. 60만 원. 60만 원? 경제활동 안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얼마인 줄 아냐?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그냥 만 원이라고 할게. 일 노동시간 8시간이라고 할게. 그럼 하루 일당이 얼마야? 8만 원이지. 한 달 30일을 못 하더라도 뭐 20일만 하더라도 28, 26, 160만 원 정도 나오네. 그럼 동남아 외국인 입장에서는 정규직인데도 60만 원이고 우리는 편의점에서 한 달에 20일씩만 일해도 160만 원. 그럼 걔네들 입장에서는 거의 3배에 가까운 임금 수준이잖아. 걔네들은 그냥 코리안 드림이야, 코리안 드림. 코리안 드림이야. 내가 실제로 아까 말했던 그 동남아에 인도네시아에 갔거든, 인도네시아 갔는데 인도네시아에서도 완전 거의 변방이야, 변방.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두뇌 산골에 해당이 되는 그런 동네인데 보통 공항에 내리면은 그런 나라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한단 말이야. 자기 택시 타라고. 근데 나는 무시하고 막 이렇게 가는데 누군가 형 그러는 거야. 뭐지? 이런 변방에서 누가 형이라고 부르니까 시선이 갈 수밖에 없잖아. 봤더니 야 너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 그랬더니 한국에서 5년 있었대. 한국에서 5년. 외국인 노동자로. 자기는 한국 사회에 더 있고 싶었는데 취업비자가 만료가 돼가지고 5년까지인가 봐. 맥스 5년. 더 있고 싶었는데 그거 채우고 다시 인도네시아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주 그 친구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야 그럼 너 돈 좀 많이 벌었겠네. 그랬더니 돈 진짜 많이 벌었대. 자기 집도 사고 택시도 사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지금 한국을 다 가고자 하는데 한국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엄청 규제가 까다롭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어떤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나라도 이제 전형적인 다문화 사회가 된 거야. 다문화 사회. 자, 다문화 사회 양상 한번 보겠습니다. 긍정적 측면, 다양한 문화의 공존으로 인해 문화 다양성이 증대가 된다. 문화 다양성이 증대가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오는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어디 출신일까, 얘들아? 중국 출신이야, 중국 출신.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우리 주변에서 중국식 경관이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어. 뭐가 있냐? 뭐가 있냐, 얘들아? 양꼬치집. 많이 있어. 또 뭐 있냐? 또 뭐 있냐? 탕후루. 또 뭐 있냐? 마라탕, 허거, 이런 거. 지금 여기 동탄 주변에는 없는데 저기 인천에 가보면은 중국 사람들 집단 거주하는 차이나타운이라는 데가 있어. 서울에 가도 차이나타운이 있어. 그리고 서울에 어디 갔더니 일본 사람들 집단 거주하는 리틀도쿄가 있어. 그리고 서울에 저기 서초구 쪽에 가보면은 설해마을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는 프랑스 사람들이 또 집단 거주하는 데가 있어. 이태원에 가보면은 이슬람 사원도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 가면은 중국 음식을 맛볼 수가 있고, 저기 가면은 일본 음식을 맛볼 수가 있고, 저기 가면은 뭐 프렌치 식당들을 볼 수가 있고, 이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이제 다문화 사회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한 사회가 유지가 되려면은 몇 명을 낳아야 될까, 얘들아? 가임 여성이. 한 사회가 유지가 되려면은 2.1명을 낳아야 돼. 2.1명. 실제로. 2.1명을 낳아야지만 그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야. 왜 2.1명일까? 부모가 2명이니까 자녀 1명은 아버지를 부양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자녀 1명 어머니를 부양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나머지 0.1명은 뭔가요? 요거는 그냥 예비의 수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니? 유아 사망률이라는 게 있어. 실제로 깜난 애기들이 밤새 엄마 찌찌 잘 먹고 새근새근 자나 싶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면 애가 막 이렇게 죽어있고 그런 게 있어. 베개 이렇게 파묻혀가지고 애가 움직임을 못하니까 기도가 막혀가지고 막 실제로 이런 게 있어. 그리고 꼬맹이들,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겁이 없거든. 책장 같은 데 매달려가지고 퍽 떨어지면은 머리부터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런 유아 사망률 같은 게 실제로 있단 말이야. 그 사이가 유지가 되려면 2.1명을 낳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실 몇 명 낳을까, 얘들아? 우리나라. 참고로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국가 중에 하나야. 0.7명. 0.7명이나 0.7명.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 얘들아. 써준, 형제가 어떻게 되니? 동생 2명. 야,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다둥이 집안. 흔치 않은. 찌오. 동생 1명. 2명, 3명. 내가 볼 때 3명 이상 있는 친구들은 흔치 않을 거야. 흔치 않아. 근데, 참고로 내가 알기로는 너네 부모님들이 아마 1970년대 중후반에 좀 태어나지 않으셨을까 싶어. 부모님 연배가 1970년대 중후반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1970년생이 우리나라 몇 명 태어난 줄 아냐? 1970년생 몇 명 태어난 줄 알아? 110만 명이 태어났단다. 110만 명. 110만 명이 태어났어, 얘들아. 너네 한 반에 지금 몇 명이냐? 한 25명 내외 되나? 34명? 제법 크네. 아, 여기 동탄 신도시니까 그렇구나. 이따가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봐. 엄마, 아빠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몇 명이었어? 그 당시 몇 명이었을까, 한 반에? 60명 정도 됐어, 60명. 60명 정도 됐어, 얘들아. 너는 몇 년생이지? 09년생? 09년생은 내가 잘 모르겠다만, 2000년생이 내가 알기로는 40만 명이 태어났어, 40만 명. 그리고 작년이 24년이었지. 2024년도에 몇 명 태어났을까? 27만 명 태어났어. 27만 명. 반토막에, 반에 반토막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쭉쭉 떨어진단 말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사회 동력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사회 동력이 이제 떨어지는 현실이야. 그럼 일손이 부족하지. 그럼 부족한 일손을 누구로 메워야 된다, 여러분들? 외국인 노동자들로 메워야 돼, 외국인 노동자들로.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학 진학률이 80%야, 얘들아. 80%.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80%야.
야,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미국도 대학 진학률 40%밖에 안 돼. 그럼 너네들도 향후 이제 다 대학에 갈 거거든. 고등교육을 다 마칠 거란 말이야. 그럼 대학 졸업장을 따고 시각이 높아졌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3D 업종. 그런데 일하려고 할까 안 할까? 안 해. 3D 업종. 3D 업종이 뭐냐? difficult, dangerous, 또 뭐가 있지? dirty. 요런 업종에는 안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누군가는 해야 돼. 그럼 그 부족한 일손을 뭐로 메운다, 여러분들? 외국인들로 메워야 돼, 외국인들로.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노동력을 메울 수가 있는 현실적 대안이 외국인들이 되는 거고, 문화 선택의 폭이 다양해진다.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여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어학원 같은 데 한 번쯤 다녔을 거야. 그럼 원어민 성인 한 번쯤은 다 있지. 있을 거야. 자, 반대로 부정적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간 갈등과 충돌이 증가한다. 뭐냐? 국제시장에 영화 국제시장 보시면은 1편이 뭐였냐? 대림동에 무슨 시장이었던 것 같아. 서울 대림동에 마동석 나오는 거. 그때부터 이제 중국 조선족 동포분들에 대한 시각이 어땠냐?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런 게 있지 않았는가 싶어. 그리고 코로나라는 명칭 이전에 뭐였니? 우한 바이러스였던 것 같아. 우한 바이러스. 우한이 어딘데? 중국이잖아. 중국. 서양에서는 진짜 중국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강했다니까. 내가 작년에 아까 동남아 가기 전에 유럽을 갔거든. 유럽 가보면은 유럽 사람들이 우리 같은 황인종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제스처 많이 취해 얘들아. 뭐냐 이거? 원숭이, 칭칭총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얘네들이 그 비하를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때 얘들아?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아.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약간 외국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어. 실제로 나는 그런 거 없거든. 여러분들도 없어. 젊은 세대들은 거의 없어.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외국인에 대한 시각이 그리 곱지만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터넷 커뮤니티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 막 중국 짱깨 막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거. 그쵸? 이주민에 대한 편견이 어디까지나 있고 외국인 범죄가 증가한다. 이주민의 경우 언어, 문화, 가치관 등의 차이로 사회 적응이 곤란하고 일자리 경쟁 심화, 외국인 범죄 증가 등의 갈등 발생이 여지가 있다. 그런 게 있어. 실제로 아프리카 애들은 어디로 많이 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동남아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꿔서 우리나라로 오듯이 아프리카 친구들은 어디로 많이 갈까? 유럽으로 많이 가, 유럽. 가깝고 잘 사니까. 근데 유럽이란 동네는 종교가 뭐냐? 크리스교지. 근데 북부아프리카 쪽은 종교가 뭘까? 이슬람이야, 이슬람. 그러면 크리스트교라는 이런 동질적인 어떤 종교적인 사회에 이슬람 애들이 오다 보니까 걔네들은 또 이슬람에 대한 반감이 있을 것 같아. 실제로 이슬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야, 얘들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보통 약간 테러리스트 이런 시각이 떠오르잖아. 그래서 유럽에서는 여성들이 히잡이라든지 부르카 같은 거 쓰고 다니면은 묻지마 범죄 같은 게 많이 발생을 한다니까, 실제로. 자, 이게 이제 부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죠. 어제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어제 뭐가 있었지? LA? 어제 나온 뉴스야, 어제 나온 뉴스. LA 대대적 불법 체류자 단속. LA 노동자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잖아, 얘들아. 트럼프가 약간 성향을 아냐, 얘들아? 그 사람이 약간 뭐야? 자문화 중심주의지, 자문화 중심주의. 미국 우선주의잖아. 미국하고 멕시코 국경 간에 장벽을 쳐버리겠다라는 거지. 누가 못 넘어오게끔. 멕시코 애들이 못 넘어오게끔. 왜? 멕시코 애들이 오면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자, 그런 공약을 내세워가지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잖아, 얘들아.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미국 정부에서 FBI를 동원을 해가지고 아까 LA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싸그리 잡아갔어, 싸그리. 싸그리 잡아갔어.
그러니까 이거는 가치관의 차이일 것 같아. 외국인 노동자들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또 다른 한켠에서는 그래 잘했다 이런 시각이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 개개인이 판단을 하시고. 자, 요거는 별거 없습니다. 다문화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개인적 노력과 그냥 존중해줘라 그거야 얘들아. 존중해줘라. 문화 상대주의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야. 오케이? 별거 없어.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 아, 여기 세계 시민의식 여기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세계 시민의식을 함양해줘라. 다문화 교육을 강화해주고 법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볼래? 자, 요거 중요해. 요거 묶으렴. 윤곽로 정책 동그라미, 샐러드볼 정책 동그라미. 자, 다문화사회 이주민 정책. 우리나라는 일단 잘 모르겠어.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고. 자, 윤곽로 정책이라는 게 있나 봐. 이미 윤곽로처럼 여러 민족의 다양한 문화를 하나로 녹여 그 사회의 주류 문화에 동화시키고자 한다. 동화시키고자 한대. 그냥 녹여내는 거야. 야, 너네 그냥 여기에 뭐 해라? 적응해라. 니들이 왔으면 그냥 우리 문화에 적응해라. 이렇게 바라보는 게 이제 윤곽로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미국 사회. 미국 사회에서. 야, 미국의 주류 문화가 뭐냐, 얘들아? 미국의 요거 들어봤냐? 안 쓰셔도 됩니다. 와스프라고 들어봤어? 미국은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해가지고 미국은 주류 문화가 이제 백인 우월주의라는 게 아직까지 있어 얘들아. 예를 들어서 찌오 성이 한이지. 한이는 내가 볼 때는 본가가 청주일 것 같아. 그러니까 청주 한시면은 내가 볼 때는 명문가 집안이거든. 들어봤냐? 청주 한시가 굉장히 명문가 집안이야. 아이, 조선시대 때 과거제도가 있잖아. 지금으로 치면 수능. 내가 알기로는 청주 한시가 수능 합격자 순위 10손가락 안에 7번째가 8번째로 드는 걸로 알고 있어. 청주 한시가 굉장히 명문가 집안이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아니, 프랑스로 치면 뭐 루이 집안, 미국으로 치면은 뭐 케네디 집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로얄 패밀리는 아니지만 아무튼 명문가 집안이야. 서준, 너 성 뭐지? 혹시 전주? 경주? 전주희 씨가 로얄 패밀리지. 이성계 집안이니까. 경주희 씨는 내가 잘 모르겠다만. 어떻게 들어봤냐? 그래? 아무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같은 백인들 중에서도 앵글로색슨, 영국에서 넘어온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얘네들이 그냥 갑 중에 갑이야. 똑같은 백인이더라도 앵글로색슨, 요런 애들이 진짜 갑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미국 사회야, 미국 사회. 자, 나는 예를 들어 멕시코에서 넘어왔어. 자, 그리고 서준이는 아일랜드에서 넘어오고, 자, 그리고 지우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넘어왔어. 자, 미국이라는 공간 안에 자, 이주민들이 넘어왔지. 그럼 너네들은 어떻게 해라? 그냥 미국 사회에 적응해라. 이렇게 바라보는 게 뭐가 되는 거라고? 윤곽로 정책이 되는 거란다. 윤곽로 정책. 윤곽로 정책은 동질성이야, 동질성. 이주민의 문화는 그냥 어떻게 되는 거다? 흡수가 되는 거란다. 오케이? 자, 샐러드볼 정책이 있습니다. 샐러드볼 정책. 샐러드볼 정책은 고유의 문화를 존중하고자 하는 거야. 다문화주의. 공존이야, 공존. 공존. 존중해주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샐러드볼 정책의 사례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자, 캐나다의 경우 샐러드볼 정책의 연장선에서 모자이크 정책을 표방한다. 이는 다양한 조각들이 모여 하나하나 인종이나 민족의 문화적 특성이 조화를 이루게끔 다문화 정책을 이제 샐러드볼 정책이라고 한다는 거지. 요 두 개 상대적인 거 상당히 많이 물어보거든, 얘들아.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만 한번 보자꾸나. 자, 우리나라 국민의 다문화사에 대한 인식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의 청소년들은 다문화 사회를 수용하고자 하는 이런 게 굉장히 강해. 오케이? 반면에 자, 이렇게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수용성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약간의 배타적인 게 있다라는 거지. 소위 말하면 약간 보수적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 자, 일자리 부족 시 자국 및 우선 고용에 찬성한다. 한국은 79.6%.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은 회사에 자, 입사 지원서를 냈어. 얘는 한국인이고 얘는 외국인이야.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반면에 스웨덴은 동등하게 고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시각이죠.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 한국은 약간 조금 배타적인 그런 게 굉장히 강한가 봐. 자, 여기 텍스트가 보이려나 모르겠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민의 역사가 오래된 유럽과 미국은 사회 통합에 관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론을 발전시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의 윤곽로 이론. 자, 미국의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백인 주류 문화를 바탕으로 생겨난 것이다. 철광석과 같은 이민자들이 거대한 윤곽로인 미국 사회에 융해되어 인종으로 바뀐다는 개념. 그냥 녹아들어라 너네. 너네들은 그냥 넘어온 자, 이민자들이고 우리 사회, 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된다. 자,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윤곽로 이론이 되는 거고, 캐나다는 각 민족의 문화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사회를 발전시키는 이민 정책을 채택하였다. 캐나다의 이민 정책은 소수 집단의 문화가 주류 사회의 문화를 배경으로 모자이크 개념으로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자 한다. 자, 요거를 뭐라고 하자? 우리는 샐러드볼 이론이라고 하고, 공존하고자 하는 걸 이제 우리는 자, 샐러드볼 이론의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오케이? 자, 그래서 윤곽로 이론은 외국인은 우리 문화에 적응해라. 반대로 샐러드볼 이론은 다양한 문화가 서로 공존해야 된다. 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으로 하여금 우리는 두 개의 이주민 정책을 다뤄봤습니다. 됐냐, 얘들아? 확인됐죠? 자, 거기 5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풀어볼 수 있겠니? 풀어보렴. 자, 볼까요? 자, 53페이지. 자, 1번에 몇 번 나와서? 2번. 2번은 1번, 3번에 2번, 4번에 4번, 5번에 3번, 6번에 3번, 7번에 2번, 8번에 4번, 9번에 2번, 10번에 4번, 11번에 4번, 12번에 4번, 13번에 2번, 14번에 5번, 15번에 5번, 16번에 뭐냐, 긍정적 영향으로는 뭐 문화의 다양성, 뭐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될 것 같아. 잘 못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자, 부정적 영향으로는 뭐 갈등 또는 외국인 범죄, 이렇게 여러분들이 넣으면 될 것 같아. 자, 17번. 가 논의 입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갑은 뭐냐, 얘들아? 윤곽론이? 을은 뭐야? 샐러드볼? 그냥 이렇게 거기에 맞게끔 구성하면 되나? 됐어, 얘들아? 됐어? 자, 그래서 자, 아마 우리가 47에서 어디까지? 47에서 50까지 접어놔야 돼, 얘들아. 47에서 50. 그리고 57에서 60까지.
오케이? 거기까지가 숙제야. 그리고 61페이지부터 다음 시간에 끝까지 끝낼 거거든, 얘들아? 61에서 시험 범위가 거의 71까지. 거기가 여러분들 시험 범위야. 통합세 1 마지막 단원이야. 그래서 지호는 여기까지 끝내고 너는 다다음 주에 마지막 주 있잖아. 너는 저쪽 독서실 가가지고 선생님 문제를 줄 테니까 그걸 풀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채점을 해줄게. 그리고 마지막 주에 서준이는 이솔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 부분 안 나간 부분 있지. 그거 나랑 개인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고.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번 주, 지난주처럼 선생님이 주간과제 카톡으로 발송하면은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아니면은 네가 뭐 국영수 하느라 바빠가지고 못했다 그러면은 마지막 주에 해도 돼. 상관없어. 다음 주까지 저거 2개 다 해올게. 2개 다 할 거야? 그래. 그래. 그렇게 하죠, 그럼. 여기까지만 할까, 얘들아?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자.